첫 번째 핫피플은 누굴까요? 김건희 여사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와 명품 신발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이 특검 수사가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목걸이부터 볼까요?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특검에 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혹시 김 여사 목걸이 왜 장모님 집에 있었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조사에서 어떤 얘기 하셨어요? 김 여사가 증거인멸 시킨 건가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국고 손실 혐의 적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자, 김관선 변호사님. 네. 이 목걸이 미스테리인데 일단 어떤 목걸이인지부터 좀 한번 보고 수사통 김관선 변호사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 클리프 앤 아펠로 추정되는 목걸이인데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입니다. 진품은 6천만 원인데 요거를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라는 의혹으로 특검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주었다 이런 게 아니라 왜 비싼 걸 누락했냐 이 의혹이에요, 일단은. 근데 김건희 여사 측은 친오빠에게 사줬던 모조품을 내가 다시 빌려서 착용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래서 이 목걸이를 압수했고요. 진품인지 아닌지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진품 명품인 건데 김관선 변호사님, 그러니까 진품이면 김건희 여사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특검은 할 것이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 주장대로 모조품이 맞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 수사의 향방은. 그러니까 이제 목걸이가 두 개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토 정상회의 때 김건희 여사가 차고 갔던 목걸이에요. 근데 목걸이 자체가 지금 진품이면 한 200만 원 상당 된다는 거고, 모조품일 때는 이제 500만 원 이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조품이 그냥 뭐 카피한 게 아니고 그 진품과 비슷한 보석이랄지 금을 써가지고 진품과 유사하게 만든 거예요. 네. 뭐 A급 모조품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진품일 때 500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 왜 중요하냐면 이제 부정청탁 금지법에 의해서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 신고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예요.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진품이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산신고 누락 혐의가 특검은 적용을 할 것이고, 그러죠. 만약에 이거 진품 명품 의뢰했는데 모조품이다. 근데 모조품이면 이게 5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이제 그걸 한번 봐야죠. 근데 아마 모조품이면 500만 원 이하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 진품이냐 뭐 가품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특검이 이런 것도 수사하는군요.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관심사가 뭐 공청회에 그런 것도 있지만 목걸이를 찾으라 하거든요. 목걸이를 찾아라. 그다음에 신발을 찾아라. 신발을 찾아라. 신발 샤넬백과 교환한 신발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250이냐 260이냐? 예. 이거에 따라서 샤넬 신발. 그렇죠. 이제 죄가 되고 안 되고 예.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만큼 지금 이제 특검이 명확한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걸이하고 그다음에 샤넬백이랄지 신발이랄지 이제 이런 걸 찾고 있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이제 나토 정상회담 때 그걸 하고 갔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 많은 집중을 받았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 그렇게 언론서 그걸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받아서 이게 가십거리가 될 거란 걸 알았지 않았을까요? 네.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현지인한테 빌렸다고 이렇게 또 변명을 했는데, 네. 이제 와서 그 이후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인한테 빌렸다. 또 해명이 바뀌고 있다. 그렇죠. 하나는 모조품이다. 또 이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 뭐 김 여사 측에서 하는 얘기는 이 모조품을
오빠한테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오빠한테 줬다는 얘기가 뭐 오빠 부인한테 줬다는 얘기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부인한테 네. 선물로. 근데 왜 이 목걸이가 또 오빠의 장모 집에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조품이라고 하면 사실은 오빠가 됐건 오빠 장모가 됐건 이거 모조품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오빠가 친오빠예요? 친오빠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장모집까지 장모님 집까지 갖다 놓고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술래잡기처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특검이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을 쫓겨가지고 지금 목걸이만 찰 때 아니거든요. 공천 개입이랄지 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뭐 일단 뭐 저 전성배 씨가 준 건진법사 준 목걸이도 찾아야 하고 그다음에 목걸이요? 신발 아니에요? 아니 네. 건진법사도 목걸이 줬죠. 아 거긴 다른 목걸이에요? 그렇죠. 그라프라는 브랜드에 네. 그것도 6천만 원짜리고요. 그다음에 샤넬백 2개 줬잖아요. 이걸 또 샤넬백 3개 하고 신발하고 바꾸고 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그렇죠. 교환을 했는데 유정 수행비서가 예, 그게 또 없어졌다. 그렇죠. 그걸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찾으면 어떻게 보면 기소도 못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뇌물이랄지 청탁금지법상 물건을 주면 그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관련된 사람이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소하기가 어렵기 예. 때문에 특검에서 이제 이 부분을 뭐 찾고 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헤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 재산 신고에서 누락을 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할 건데 뭔가 이 특검까지 출범해서 재산 누락했냐 아니냐를 보고 있기엔 좀 글쎄 특검도 이런 걸 수사하는구나 싶습니다. 사실은 더 규명해야 할 것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천에 영부인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그리고 통일교 인사로부터 고가의 어떤 청탁성 물건들을 받았는지 안 했는지 이런 의혹들에 특검이 좀 더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걸이를 진품인지 아닌지를 의뢰했다라는 거고요. 샤넬 신발 요 사이즈를 또 특검이 쫓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신데렐라 수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통일교 측이 샤넬 가방 2개를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는데 행정관이 신발과 다른 가방 3개로 교환했다라는 의혹인데 이 행정관이 교환한 샤넬 신발 사이즈가 250mm예요. 근데 특검이 압수수색을 해서 전격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샤넬 신발 12켤레 사이즈를 확보했는데 이게 260mm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에게 받아서 교환한 샤넬 신발에는 김건희 여사 발이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그러면 조김 변호사님. 네. 일단은 저 대통령실 행정관이 교환했다는 250mm 샤넬 신발은 지금 못 찾은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갔어요? 그럼 발 안 들어간다는데 260이라.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일단 네네. 김건희 여사는 신발도 샤넬만 신었나 보네요. 샤넬이 12켤레나 된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 그게 이제 의아한 겁니다. 네. 이게 일단 통일교에서 전달된 게 지금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네. 과연 여러 가지 청탁 문제가 있잖아요. YTN이나 캄보디아 메콩강 ODA 개발 사업 참여 등등 통일교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가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것을 유모 비서관이 가져가서 가방하고 신발로 바꿨다. 근데 250이다. 당연히 이게 수사 대상이 돼서 압수수색 대상이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는 아마 이제 수사 대상일 건데 이게 실제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가 260이어서 네. 집에 신고 있는 신발들이 전부 다 260이냐 아니면 네. 수사에 대비했느냐. 수사에 대비해서 260으로 샤넬 12개를 다 사놨냐? 뭐 그럴 가능성까지 다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250mm 바꿔 교환한 그 신발은 여사를 위한 신발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신발인 겁니까? 아니면 그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애초에 아니 근데 대통령 행정관이 그걸 왜 받아요? 통일교 인사한테. 그러니까 이 원래 받았던 거를 네. 바꿨고 다른 가방으로 바꾸고 신발로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유 비서관한테 그런 지시를 했을 수도 있죠. 행정관이 일단 받았다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본질은 네. 그것을 통일교에 대한 어떤 사업의 대가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대가성이냐 아니냐. 문제는 이제 실제 받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네네.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이 지금까지 하는 태도를 보면 아까 반클리프 목걸이도 그렇고 실제 이 해명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아까 이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 김건희 여사 측이 지금까지 해명한 걸 보면 전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바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거짓말을 할까입니다. 그냥 공직자윤리법 위반 500만 원짜리 그 이상 신고 안 한 거는 사실은 범법이니까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특검은 당연히 가질 거고요. 그러면 통일교랑 같이 연관시켜서 보면 반클리프 목걸이 역시 다른 누군가로부터 어떤 대가성 으로 받은 게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일련 번호를 추적해 보면 목걸이의 일련 번호. 예, 그게 진품이고 일련 번호를 추적해 보면 그 출처가 나올 거고요. 아마 그래서 특검은 뭐 그 목걸이 찾아다니는 이 미세한 이게 지금 이슈가 아니라 그 목걸이가 과연 누구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 귀속이 됐는지 그건 통일교 문제도 마찬가지고 반클리프 목걸이도 결국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 대가로 통일교 등등에 대해서 네. 사업 청탁 명목으로 이런 금품 수수를 계속 해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고 수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특검의 수사에 탄력을 받으려면 일단 저 목걸이가 진품이어야 할 거고 그리고 특검의 수사가 좀 더 탄력을 받으려면 신발 사이즈와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가 맞았어야 됐는데 일단 사이즈는 틀렸다. 그리고 특검은 사라진 250mm 샤넬 신발을 찾아야 한다. 라는 거군요. 근데 자, 김유정 의원님. 일단은 영부인 그 김건희 여사 해명도 좀 석연치 않고 특검 수사도 좀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래저래 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건희 여사 측의 해명은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네. 애초에 나토 순방 때 그 비싼 목걸이 브랜드도 처음 들어봤어요. 뭐였지? 반클리프. 반클리프앤 아델? 아펠인지. 아펠. 예. 그래서 이 이슈가 아니었으면 모르고 죽을 뻔했는데 저는 모르고 죽을 뻔했어요. 예. 처음 들어봐가지고 처음에 발음도 안 돼가지고 이런 브랜드가 있었어 이랬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는 분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고가의 목걸이를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때 저 목걸이와 팔찌와 브로치 세 개가 이슈였어요. 네. 그래서 어디서 났냐? 재산 신고도 안 돼 있는데 라고 물었더니 두 개는 지인에게 빌린 거고 하나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사실은 모조품이었고 어디다 둔지 모르겠어. 정신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다음에는 나온 거 아닙니까? 오빠의 장모 댁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그러면은 모조품을 사서 오빠한테 주고 본인이 순방 때 빌려갔다.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에서 눈여겨보고 있고 해명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두 번째 샤넬 신발에 관해서는 만약에 재산을 누락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분은 받아야죠. 그리고 그 재산 모조품을 구입한 게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그 모조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A급이라면 네. 500에서 600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락한 거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 그러나 진품이었고 누군가한테 받은 거라면 이것도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자, 경- 그럼 샤넬 신발은요? 샤넬 신발은 그 유경옥 행정관이 받은 게 아니에요. 중간에 거강꾼이 있었잖아요. 통일교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에 네. 대통령과의 사이에 누굽니까? 건진법사 아니에요. 법사였죠. 그 사람이 통일교 측에서 받은 것을 본인이 교환하려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잘 아니까 유경옥 행정관의 도움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관에게 주고 교환을 시켰다. 교환시켰다고 얘기했죠. 그랬는데 그럼 어디다 뒀어요? 라고 물었더니 잃어버렸다 이렇게 답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건 또 말입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알아낸 게 그때 교환해 간 신발 사이즈가 250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압수수색 가보니까
260ml짜리 샤넬 신발 12개가 쫙 진열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본인이 250이라고 나왔는데 난 260 신어, 난 아니야 라는 거를 항변하는 거 아니에요. 특검 아직 못 찾았습니까? 그 교환했다는 샤넬백이나 신발이나? 찾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직. 못 찾았군요. 그런데 중요한 건 260을 신건 50을 신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신발이 전달이 됐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샤넬백이 전달이 됐느냐의 문제고 또 다른 목걸이가 갔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게 그렇군요. 중요한 거죠. 그리고 250을 받았다면 네. 260 신는 게 확실하다면 본인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들을 잘 찾아야지 260ml 12켤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건 아니야.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특검이 기소를 하려면 받았다는 걸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발과 백을 찾아야 되는 문제고. 아니, 혐의가 16개인데 기소 건수가 뭐 이거밖에 네. 없습니까? 뭐라도 기소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공천 개입 의혹은 좀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김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있었잖아요. 자택 압수수색, 뭐 의원실도 압수수색했다고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특검이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수사 대상도 굉장히 많고 그에 비해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걸 연장하지 않고서는 그 수사 기간 안에 이 모든 수사들을 다 끝내야 됩니다. 뭐 삼부 토건부터 해서 뭐 주가 조작부터 해서 뭐 공천 개입, 뭐 건진법사, 뭐 통일교 굉장히 많은 수사 대상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슈는 250이냐 260이냐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짜냐 안 가짜냐 일렬 번호를 확인한다. 이게 사실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무게에 비해서 지나치게 좀 뭐랄까요? 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다른 수사를 하는 데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물론 김건희 여사가 저런 고가의 목걸이를 하는 것 저도 저 브랜드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뭐 몇 켤레의 뭐 명품 신발을 신고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죠. 해명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저런 식의 해명해서는 안 됐었던 예. 거죠. 말이 바뀌는 것도 안 됐고요. 그리고 응당 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김건희 특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무게, 그 수사의 대상, 그리고 그 수사 기간의 제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거기에 대한 진실 규명에 힘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저는 이준석 그 당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약간 시점상의 의문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의혹이 있다면 수사해야 되겠죠.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당시 이준석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공천을 행사했었던 것이고 당대표의 권한에 당연히 공천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련 의혹들만 우리가 좀 밝혀내면 되는 건데 벌써 한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자택을 압수수색한다. 그것도 공천 관련해요. 이거는 저는 어떤 수사의 방식에 있어서도 이 특검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이 특검에 대해서도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 내지는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검도 좀 더 엄정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김건희 여사 측도 진정성 있게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피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자, 안철수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저 안철수 혁신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메스 대신 칼을 들고 직접 우리 국민의힘을 새로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당무감사로 지목된 두 분과 스스로 조사를 자청한 한 분도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께서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김문수 후보 거취 결정하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 거취 결정하라고 합니다. 물고 물려요. 장동혁, 안철수 의원 사퇴해라. 안철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굳힐 수 있었을 것이다. 라며 탄핵에 왜 찬성했냐 라며 안철수는 자격 없다. 사퇴하라. 라고 합니다. 사퇴 요구가 얽히고 섞였습니다. 자, 꼬리잡기 게임 같아요. 장동혁 의원은 안철수 사퇴, 안철수 의원은 김문수 사퇴.
그러자 당 밖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이만희를 만난 적이 있다. 신천지 10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이다. 지금도 상당수는 신천지다. 라고 당 밖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입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가 그 당시에 자기가 살펴봤을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력으로 한 거는 포착되지 않았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걸 갖고 추적하기는 실제로 어렵고 근거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후보는 아니 전환길 신천지 왜 안 되냐라고 옹호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환길 씨든 그 어떤 분이든 그분들은 그동안 당을 위해서 싸워왔고 우리 당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싸우는 분들입니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지금까지 끌고 왔고 대선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어느 종교단체든 어느 종교인이든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뭐 하고 있을까요? 실버 버튼 언박싱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도 많이 해주세요. 아, 언박싱. 잠깐만요. 이거 중요한가요? 얼마 전에 왔긴 했는데 제가 안 뜯어봤거든요. 이거 말씀이시죠? 언박싱은 잠깐만요. 이렇게 써 있고, 이게 이런 거구나. 여기 이름이 적혀 있구나.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신 김에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재선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은? 그 뭐 사퇴 꼬리 물기 뭐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아마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대다수의 우리 지지자분들은 그냥 다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다 사퇴하라. 얼마나 다 사퇴. 보기 싫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계엄 탄핵에 이어서 우리가 정권까지 뺏긴 마당에 네가 맞았느니 내가 맞았느니 해가면서 싸우는 모습이 과연 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준 41%의 국민마저도 등 돌리게 하는 모습 아닌가 이런 자성적 성찰을 좀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물론 어떤 국민이든 정치적인 행위를 활동을 할 수 있죠. 그건 헌법에서 보장된 거니까.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당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제도권 공당이고 대통령을 배출하는 당이고 집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당인데 어떤 음모론, 부정선거 담론이라든지 뭐 계몽령이라든지 하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같이 품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말하자면은 광장에서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필터링해주는 역할이 공당으로서 응당해야 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을 등에 업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장기적으로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어주는 작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우리가 결국 맞이하게 됐고 정말로 야당의 역할로서 국민의힘의 역할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도 우리가 많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법부 장악할 거 아니냐, 뭐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제 기본소득 비슷한 이 민생지원금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정책적으로도 잘 싸워야 되고 정치적으로 잘 싸워야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떤 분열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그것도 이재명을 대항할 야당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그런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전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형 전당대회든 어떤 식으로 불리든지 간에 그간 우리가 음모론에 편승해서 득세를 하려고 했었던 정치인들이 자성하고 오히려 여기서 반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끌어넣는 그런 계기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에 편승했던 기존 주류 정치인들은 여기서 끊어내야 된다. 김관삼 변호사님,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혁신이냐 그대로냐 의 선택의 기로다.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보던데 지금 서로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어떻게 보세요? 혁신이냐 아니냐 이 구도가 맞습니까? 일단 희망이 없죠. 일단 뭐 전당대회 자체는 혁신과 수구의 어떤 대결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안철수 아까 의원의 이 얘기가 거의 100% 맞습니다. 맞는데 뭐 이론적으로 맞는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 과연 이게 적용이 될 것인가? 그건 굉장히 이제 회의적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저항적이고 이제 반동적인 그런 세력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아까 장동영 의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으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일이 없다. 그게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비상계엄을 안 했으면 구속될 일이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한길 이런 사람들은 당을 위해서 일했다고 했는데 싸웠다고 하는데 당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 싸운 거죠. 근데 이걸 상당히 뭔가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선의적으로 이걸 다 해석하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또 개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개딸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정치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과는 선을 긋고 우리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더욱더 양심적인 정당이 되겠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뭐 전환규 유튜브에 나가서 뭐 그러한 세력의 어떤 힘을 얻고자 하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또 홍준표 전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탈당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망가지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왜 이 마당에 신천지기를 왜 또 꺼내가지고 국민의힘 뭐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을 이제 더욱더 망가뜨리고 짓밟아보려는 저런 의도 자체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 망한 다음에 자기가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일은 결코 없을 건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망하는 지름길을 좀 가고 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뭔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이랄지 민주당 견제랄지 최동석 이런 문제들 강선우 문제 나왔을 때 적어도 뭐 단식하겠다는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전혀. 그러면서 다 몸살이게 지금 급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김여정 말 한마디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훈련을 조정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그렇게 막 북한 한마디에 조정하고 축소하고 연기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에 연속적인 강행을 하고 있지 않냐. 전임자와 다르지 않다. 서울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일 없다. 이런 입장 나오자마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가늠자가 될 것이다. 대통령에게 조정을 건의할 생각이다. 연기하거나 축소할 걸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북한 말 한마디에 쪼르르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 군사훈련까지 조정한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가 오늘의 핫피플 주제입니다. 1년 반 이상을 이번 한미연습 합동 군사훈련을 준비해왔습니다. 김여정 말 한마디 했다고 1년 반 이상 준비한 양국 간의 군사훈련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김여정이죠? 네. 김유정 의원님. 근데 지금 뭐 결론 난 건 아니고요. 미국과 지금 오랫동안 훈련 그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미군과도 지금 이거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직 미국 쪽에 뭐 얘기 들은 바 없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뭐 단칼에 뭔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갑자기 좋아질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북 유화책들을 써오고 있잖아요. 뭐 확성기 중단하고 전단 살포도 중단하고 TV 라디오 중단하고 개별 관광도 허용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구상들을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국방장관하고도 상의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저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인 것 같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만의 네. 아이디어다. 예,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인 것 같고 국방장관하고도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대통령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찌됐거나 백악관에서도 오늘 오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언제든지 대화 열려 있다. 네.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김정은 만날 용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또 지나치게 갈등 경색 국면으로 쭉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통일부 장관 두 번째 하면서 그냥 맥락 없는 이야기를 막 던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히 통일부 장관의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열어놓고 논의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뭐 저렇게 축소 내지는 연기 쪽으로 결정된 바는 아니니까 당장에 격한 반응 보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통일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한 성명에 대해서 이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관세 협정이 지금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좀 입을 다물고 좀 참을 수는 없나라는 이런 말씀을 좀 오히려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 이 대북 관계 관련해서 미국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대만 문제 어떻게 할 건지 한마디 한마디를 다 미국 행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한미 훈련을 앞두고 오히려 한미 훈련을 좀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이 통일과 관련된 총책임자가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정부가 나아가야 될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의문을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미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늘 좀 해볼까 해서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전쟁에 대비해서 정기적인 훈련을 하고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인 상징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거를 북한에 김 회장이 한마디 했다고 이거 좀 조정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기는 우리와의 파트너가 아니라 북한과의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보는구나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저는 관세협정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보고 요새는 미국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과거에 뭐 SNS에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에 대해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 시기에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정동영 장관이 굉장히 무능하거나 아니면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평가를 드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들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